스위트홈, 킹덤, 오징어 게임 등 한국의 드라마들이 글로벌적인 인기를 누리는 가운데 미국의 넷플릭스가 엄청난 경제 파급 효과를 내는 한국에 대한 투자 성과를 강조했는데요. 지난 29일 넷플릭스는 한국과의 성과를 조명하는 온라인 행사 넷플릭스 파트너데이를 개최했습니다. 행사에는 넷플릭스 서울 오피스의 임직원들과 컨텐츠 제작 분야의 파트너 전문 기업들이 참여했다고 하는데요. 한국과의 협업을 통한 성공 사례들과 그에 따른 사회 경제적인 파급 효과를 직접 소개했습니다. 이날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80개의 작품을 190개 국가에 선보였으며 넷플릭스는 지난 5년간 7,700억을 투자했고 올해에는 약 5,500억의 금액을 투자할 예정이라고 하죠. 투자 결과 다양한 산업에서 5조 6천억 원에 달하는 경제적 효과를 냈다고 하는데요. 또한 시청자의 42%가 파생 콘텐츠를 추가로 소비하는 효과를 냈다고 하죠. 예를 들면 스위트홈과 이태원 클라스를 본 뒤 원작 웹툰을 찾아본다거나 슬기로운 의사생활과 사랑의 불시착을 보고 OST 음악을 찾아서 소비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넷플릭스의 한국 시리즈는 단순 온라인 컨텐츠를 넘어 다양한 분야에서 큰 성과를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일각에서는 넷플릭스의 수익금 독식, SK 브로드밴드와의 소송 등 여러 비난과 우려들을 불식시키기 위해 한국의 기여도를 강조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국의 넷플릭스 시리즈 고공행진에 우리나라에 관심이 많은 일본에서도 여러 가지 반응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일본의 네티즌들은 굳이 왜 이런 행사를 하는 거야? 오징어 게임은 표절이잖아 등의 말들을 하며 질투심과 부러움이 섞인 반응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들을 함께 살펴보시죠. 오징어 게임은 카이지랑 배틀로얄의 표절이잖아. 한국을 좋아하는 넷플릭스가 일본에서 무슨 의미가 있나? 귀멸의 칼날 논란 때문에 실증이 나서 해지했습니다. 저 나라의 콘텐츠들은 정말 지긋지긋하다. 한국에 할당되어 있는 넷플릭스의 예산이 일본의 2배 정도이기 때문에 콘텐츠 품질이 차이 나는 것은 당연하다. 저는 영원히 넷플릭스를 사용하지 않겠지만요. 이제 와서 갑자기 나라를 구분하여 이런 발표를 하는 이유가 궁금하다. 저는 넷플릭스와 아마존 프라임 모두를 보고 있었습니다만 최근에 넷플릭스는 해지했습니다. 한국이 트집을 잡고 배상금 달라고 하기 전에 먼저 손 쓰는 것뿐이잖아. 패배한 내두익들, 울부짖네. 한국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솔직히 영화나 드라마의 수준이 일본보다 훨씬 높다. 오징어 게임의 경우에도 카이지의 표절이라고들 말하지만 그저 저쪽의 퀄리티가 높은 것일 뿐이다. 학예회 수준인 일본이 함부로 말하는 게 더 부끄럽다. 미국의 글로벌 기업들은 야쿠자나 다름없다. 그들에게 이용당하지 않도록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 일본은 진짜 호구다. 유튜브에서 K-팝 조회수도 일본이 독보적이다. 우연히 친구의 추천으로 사랑의 불시착을 받다가 단숨에 중독되어 버렸다. 나는 한국 드라마가 왜 세계에서 히트치고 있는지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 오징어 게임, 제목이 이게 뭐냐? 한국은 매번 일본을 베낀 뒤 벤치마킹이라고 합리화를 하지만 결국은 어엿한 표절이다. 오징어 게임의 스토리는 완전히 카이지였지만 솔직히 배우와 세트장, 그리고 연출부터 클래스가 달랐다. 저는 한국의 작품은 화면에 나오는 순간 종료합니다. 당신이 보지 않아도 지금 일본의 넷플릭스에서는 한국 드라마가 1위다. 1위라든지 그딴 건 상관없다. 재팬은 닌텐도 등 대기업에서 유일무이한 세계 1위다. 이딴 것보다 한국 웹툰이 일본 만화를 10작품 이상 표절한 뉴스나 올려라. 정말 역겹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